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상 회복에 더욱더 속도가 붙으며 이제는 완벽한 엔데믹에 가까워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전까지는 결핵이나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서 1급부터 4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4급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가 초반에 발생했을 때 이제 1급이었다가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2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바로 4등급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이제 독감과 급성호흡기 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는데요. 4급은 표본감시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매일매일 전체 확진자 집계가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이 고위험군 보호의 집중 차원에서는 이 병영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제 해제가 되니까요. 이 관련해서 코로나19 정말 길었죠. 4급까지 내려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제는 4급까지 하향 조정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동차 판매량 살펴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7월에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2% 늘어났습니다. 총 96,672대를 판매하게 됐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유럽 시장 3위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유럽에서 각각 47,573대 그리고 49,099대를 판매했는데요. 지난 7월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는 1.9% 늘었고 기아는 8.5%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월간 유럽 시장 점유율은 폭스바겐 그룹이 지금 27%로 1위고 스텔란티스가 1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르노 그룹을 이번에 제치는 모습이 집계가 됐고요. 7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현대차 중에서는 투싼과 코나 순이었고요. 기아에서는 스포티지, 시드, 모닝 순이었습니다. 7월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는 13,131대로 집계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완성차 업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차와 기아 부품 쪽으로는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국내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의 밸류체인 전 영역에 대한 협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에 설립한 해외법인 HMG 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5%를 인수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전략 소재인 니켈의 원재료 공동 소싱과 가공 및 중간재의 안정적인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 모색같이 니켈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협력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전략 소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니켈과 리튬 등 최우선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고려아연과의 사업 제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을 포함해 국가별 법규를 고려했을 때 수급 리스크가 있고 원가 비중도 높은 니켈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양사 간 협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니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급 지급 규정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니켈에 대한 공급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요. 2031년에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필요한 물량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니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고려아연과 관련된 주가 흐름 확실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독 보도 확인해 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인공지능 데이터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연내 웹툰에 특화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케플러를 만들어서 글로벌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이버 웹툰은 지난달 웹툰 AI 앤 데이터 조직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 관련 인력을 한데 모아서 AI 조직 웹툰 AI와 함께 합쳤습니다.
첫 미션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케플러를 구축하는 것인데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웹툰 데이터를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우선순위는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 건데요. 올해 하반기 웹툰에 대한 추천 방식을 AI 큐레이터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작품을 클릭뿐 아니라 실제 감상과 결제 등 이용자의 상세적인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추천 기술을 정교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추천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영역은 바로 광고입니다. 결국에는 광고에서 수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내년에 미국 증시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수익화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시간외에서 MBT라는 종목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밸류체인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에 가까워서 나왔던 소식이기도 한데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을 움직여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국산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흑연은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흑연은 이미 국내 일부 지역에서 과거 생산 이력과 매장이 확인된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를 2차 전지 음극재용 소재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광량 산정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동반돼야겠죠. 이에 산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국내에 매장돼 있는 음극재용 천연 흑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음극재용 흑연광 스마트 탐사 및 원료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 사업에는 한국지질연구원이 국내 음극재 흑연광에 대한 스마트 탐사 기술과 고순도 흑연 제조를 위한 선광과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2단계 과정을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 가평을 포함한 전국 3개소의 흑연 광구를 대상으로 탐사와 광채 분포 그리고 매장량 분석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술 개발 주요 내용과 연구 성과를 오늘부터죠. 그리고 9월 1일까지 양일간 경주와 컨벡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흑연 관련 종목들 그룹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 BK, 태경산업,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함께 묶이고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개별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제 제6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나자정,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죠. 이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이 급여 기준으로 인정된 효능은 EGFR, 그러니까 상피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하는데 엑손 19 결손 그리고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입니다. 이 렉나자는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된 포적 항암 신약제인데요. 이 비급여료는 약값이 1년에 7천만 원에 해당할 정도로 고가라고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자 제약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 그리고 머크의 전이성 직결암전 치료제 얼비특수주, 한국 로슈의 전이성 유방암 그리고 조기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어 역시나 급여 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유한양행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유한양행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주가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했었고 특히나 렉나자가 건강보험을 위한 적용을 하게 되는지 이 여부도 상당히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관련 영향들 주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